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이 영상은 가구서구 마키는 실제 출퇴근길을 운용하면서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시승기입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따라라단 따단 뜨도도던 뜨던 이 링 4개. 이게 어디서 봤거든요? 4개의 회사가 합쳐진 게 아우디다 해가지고 아우디 엠블럼이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뭉쳐있는 형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중형 SUV인 Q5입니다. Q5가 현재 3세대로 세대 변경이 된 게 해외에서는 작년에 출시가 되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그러니까 여름쯤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Q5가 3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당연히 풀체인지기 때문에 디자인 바뀌고 옵션 좋아지고 기능 좋아지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40 TDI입니다. TDI는 디젤 엔진이죠. 참고로 Q5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인 TDI, 40 TDI, 그리고 40 TFSI가 있습니다. 요거는 2.0 가솔린 엔진인데 기본적인 출력을 가지고 있고, 그 상위 트림이 45 TFSI가 있어요. 요거는 출력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살짝의 고성능 느낌을 느껴볼 수 있는 트림입니다. 현재는 좌회전을 하려고 굉장히 저속으로 가고 있는데, 요랬을 때 들리시나요? 지금 엔진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저속인데 엔진 안 돌아가요. 얘가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다시 엔진 개입이 되었어요.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독일차를 포함해가지고 웬만한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풀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승하고 있는 아우디 Q5 같은 경우도 디젤이건 가솔린이건 간에 기본적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전기모터 출력이 조금 조그맣기 때문에 당연히 EV 주행이 길진 않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처럼. 하지만 아주 저속이라든지 쭉 직진을 하다가 이제 정차를 해야 돼. 그랬을 때 힝 하면서 살짝의 회생제동과 함께 살짝의 EV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다시 엔진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전기모터 출력이 한 18kW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전기 모드 EV 주행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처음 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웬만한 가솔린 엔진에 들어가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디젤 엔진에 들어가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디젤 엔진은 이게 좋아요. 초반 토크부터 탁 치고 나가주는 힘, 파워, 이게 가솔린 엔진하고는 정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연료 연소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요즘은 신차로 디젤을 타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많이 단종이 되기도 했고. 근데 오랜만에 신차인데 디젤 파워트레인을 품은 차량을 운전을 하니까 참 재밌습니다. 저는 디젤 파워트레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Q5로 처음 타봅니다. 여태까지 제가 타봤었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다 가솔린 엔진에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하이브리드라 가지고 저공해도 인증받고 했는데 정작 EV 주행이 안 돼요. 그리고 연비 개선도 진짜 그냥 눈곱만큼, 진짜 참새의 눈곱만큼만 조금 올려주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MHEV 시스템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디젤과 만나니까 진짜 느낌이 달라요. 보통 이제 디젤 엔진의 장점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솔린 엔진과 비교했을 때 그르릉그르릉 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한데, 그 소음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좀 더 선호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디젤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크게 호불호가 강하진 않은데, 아무튼 완전 저속에서는 요 16kW 정도의 전기 모터가 살짝 보조를 해주는데 그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러다가 엔진이 딱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엔진이 개입이 되었다. 지금 이거 엔진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딱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가솔린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해가지고 미비했었는데, 오히려 디젤 엔진에서는 지금 엔진 개입이 되었어요. 딱 느껴지잖아요. 이게 소음으로만 봐도, 진동으로만 봐도 딱 느껴지기 때문에 좀 재밌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아니야. 이게 시간이 빨라가지고 5년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전쯤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요랬거든요. 10년 전쯤에 하이브리드가 약간 요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할 때는 전기차처럼 너무 조용하고 부드럽게 잘 나가죠. 그러다가 보통 이제 10년 전쯤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가솔린 엔진이었거든요. 갑자기 가솔린 엔진이 개입이 되었을 때 진짜 무슨 천둥번개 치는 줄 알았어요. 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막 우르르 쾅쾅 이래가지고 막 이게 뭐야 이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요즘 하이브리드 안 그렇잖아요. 전기 모터로 주행하다 엔진이 개입이 되어도 크게 이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요즘 신형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하고 편안하고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가장 많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디젤 엔진에 들어가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약간 10년 전의 하이브리드 느낌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약간 좀 타임머신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묘해요.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신형 Q5를 타고 데일리카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정숙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차감이 좋습니다. 일단 동급 수입 SUV 하면은 벤츠 GLC, BMW X5, 국산은 뭐 제네시스 GB70 정도로 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언급했었던 세 차종하고 비교하면은 Q5가 확실히 만듦새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기본기라고 하죠. 그 본질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저평가된 차량 같다. 실제로 타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Q5 자체가. 그래서 이거 진짜 돈 좀 어떻게 잘 모아가지고 차 바꿀 때 Q5를 한번 트라이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내돈내산 해가지고 사고 싶어지게 만드는 차예요. Q5는. 근데 요거는 당연히 제가 풀옵션 사양을 시승을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40TDI인데 그 중에서도 기본 트림이 있고 S라인이 있고 블랙 에디션이 있는데 저는 최상위 트림인 블랙 에디션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관에서도 블랙 에디션 특유의 뭐 디자인 파트 들어가고 실내 같은 경우도 싹 다 올 블랙이잖아요. 원래 루프가 회색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블랙이 들어가고 카본 같아 보이는 이런 소재 가니쉬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감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감성 더하기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바로 에어서스.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블랙 에디션에만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면은 최상위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45 TFSI 쿼트로를 골라야 돼요. 신형 Q5는 6,673만원부터 시작인데 제가 타고 있는 TDI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는 7,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45 TFSI 쿼트로 같은 경우는 8,000 초반에서 중반대예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그만큼 출력이 좋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에어서스를 가져가려면은 최소 7,90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 트림이 6,600만원 정도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블랙 에디션은 7,900만원, 한 1,3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물론 뭐 기능 더 들어가 있고 옵션 더 들어가 있고 디자인 다른 거 알겠어요. 근데 그런 부수적인 거는 제외하고 에어서스만으로 1,300만원의 값어치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저는 그 에어서스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Q5 기본 트림을 시승을 안 해봐가지고 조금 정확한 비교를 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에어소스가 없는 사양하고 있는 사양하고 승차감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처럼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러한 승차감을 느끼려면은 7,900을 써야 된다. Q5 기본 사양을 시승을 안 해보긴 했지만 이제 동급 수입 SUV라고 볼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GLC, 벤츠 GLC하고 벤츠의 X3는 제가 또 시승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긴 해요. 사실 BMW X3도 그렇고 벤츠 GLC 같은 경우도 승차감이 괜찮은 차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중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에서 오는 뭐 그런 뭐 약간의 차이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데일리로 타기에는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 사양을 못 타봐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서스는 항상 옳다. 물론 요거는 고장이 나기 전까지겠죠. 네. 이외에도 조명회사라는 별명을 달고 있는 차량인 만큼 요게 실내외
라이트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켜둔 상태인데요. 요 전방에 대시보드 요거 보이세요? 진짜 이러한 라이트 방식은 진짜 아우디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디가 아니면 솔직히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이게 실내 앰비언트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약간 좀 무지개 같지 않아요? 파란 색깔 있고 초록 색깔 있고 빨간 색깔 있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는 투톤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실외등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트림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최상위 트림 기준으로 웰컴 라이트 요게 총 8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살짝 애니메이션이 다르긴 합니다. 이게 중앙에서부터 퍼지냐 사이드에서부터 퍼지냐 약간의 이런 라인들 이게 달라요. 자세히 봐야지 다른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진짜 아우디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본편에서 보여드렸는데 최첨단 라이팅 시스템 말고도 이게 제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럼 보통 차들은 브레이크 등이 뒤쪽에 들어오는데 아우디는 여기서 만족을 하지 않고 이 뒷유리 있잖아요. 뒷유리에서 한 번 더 이게 비치는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라이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리어 윈도우 프로텍션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아우디를 탈 때마다 이런 라이트, 컬러 배색 조합에 항상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차하려고 하는데 잉 하면서 지금은 또 전기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속에서는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전기 모드로 이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Q5가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밖에 없긴 하지만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걔는 이제 외부 전력을 충전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지금처럼 잠깐 이렇게 EV 모드를 찍먹하는 게 아니고 운전자가 나는 지금 전기로만 가고 싶어 하면은 세팅을 해서 갈 수 있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내돈내산 해가지고 타고 싶은 차가 생기긴 했는데 일단 차의 기본기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신형 Q5 같은 경우는 MMI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나름 아우디에서 최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 보면 어때요? 진짜 차량 안에서 뭐 OTT 서비스는 기본이고 진짜 별의별 게 다 되잖아요. AI 시스템 들어가 있고 진짜 손 하나 까딱만으로도 모든 거를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현행 Q5에 들어가 있는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살짝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시대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또 이게 운전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다른 아우디도 동일하긴 하지만 얘가 지금 차선 보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도로교통법상 인증이 안 나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차선 이탈 방지 누르면은 그냥 차선 이탈을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차선 가다가 이탈했어. 그러면은 이 사이드 미러에 불빛으로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그거 아니면 전방에 HUD로 빨간 색깔로 너 지금 차선 넘었어 라고 알려주고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요즘 차들은 솔직히 뭐 테슬라 FSD 같은 경우는 뭐 지가 알아서 가는 것도 기본이고 또 요즘 수입차 주행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알아서 차선 변경까지 해주잖아요. 일단 차선 유지와 핸들 보조는 거의 기본빵으로 들어갑니다. 국산 브랜드도 그렇죠. 근데 아우디는 뭐 법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대신 이게 해외에서는 또 들어가 있는 사양이다 보니까 이 크루즈 컨트롤을 했을 때 앞차와의 간격이라든지 또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드는 차량이 있습니다. 일명 칼치기라고 하죠.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시면 아니 되는데 가끔가다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 앞에서 칼치기를 했을 때 일반적인 스마트 크루저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한 0.5초 정도 늦게 해주다 보니까 막 급 브레이킹 밟고 막 급 엑셀링 밟아가지고 운전자가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끄고 다니거나 그런데 이 아우디 Q5에 들어가 있는 아우디 Q5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면에서는 또 굉장히 세밀하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촬영을 하진 않았는데 제 앞에 갑자기 어떤 차가 칼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미리 인식을 해가지고 살짝 제동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이거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안에 사람 계신 거 아니에요? 나오세요.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은 와 진짜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깜빡이를 켰을 때에도 이제 이 실내 무드 감성 정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리고 조수석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부터 들어가진 않고 S라인부터 적용이 됩니다. 뭐 대다수의 차량들도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주는 옵션은 엄청 많지는 않아요. 뭔가 좋아 보인다는 옵션들은 보통은 상위 트림에 가야지 넣어주더라고요. 여기가 다리 위거든요. 근데 막 바람 소리도 캐빈룸 실내에 많이 유입이 안 되기도 하고 진짜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편안하고 또 디자인도 예쁜데 실내 인테리어도 고급지고 참 간만에 또 사고 싶은 차가 생겼네요. 뭔가 아우디는 Q5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좀 뭔가 저평가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요즘 신형 아우디 타면은 굉장히 차에 대한 만족감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차에 대한 만듦새가 뛰어나요. 기본기도 좋고. 그래서 약간 저평가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일정이 꼬여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오늘 안에만 집에 들어가면은 퇴근이 되는 거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